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복습을 많이 안 하셨어. 첫 번째, 조회수가 너무 낮아. 즉,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대체 관계, 보완 관계, 쉬워 보이지만 시험을 내면 3월에서 5월달까지, 한 5월달 정도예요. 5월달 정도까지 모의고사를 내면 정답률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50%를. 그러니까 요거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 본 다음에 반드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싹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반드시 봐야 돼. 반드시. 너무 조회수가 떨어진다. 조회수가. 그 다음에 대체관계, 보완관계도 자주 틀리는 문장들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일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 지금 제가 올릴 생각이었는데 또 일요일날로 늦어졌어요. 이유는 공법에서 항상 골머리 쌓는 게 뭐예요? 이방권자 또는 지정권자, 결정권자 이거잖아요. 이거 협상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박형 선생님 꼬셔가지고 그거 한번 유튜브로 찍어서 그거 딱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반복하시라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또 판례 사례 있잖아요. 갑을, 병 이런 거 나온 거. 요거 어저께 또 덕수쌤 만나가지고 덕수쌤이랑 협상했어요. 그렇죠. 요런 것들 한번 시작해 보자고. 사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례. 그러면 도움이 우리 부동산 학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는 부동산 학이 개론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공법, 민법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있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복습 잘 해주셔야 된다. 자, 들어갑니다.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은 연습에 제가 초점을 맞출게요. 연습에 간단하게 한 1, 2분 설명하고. 자, 첫 번째. 자, 항상 수요와 공급 모형은 시장의 가격이 누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비자 행동과 생산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죠. 벌써 가물가물하죠. 항상 수요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소비자 행동, 공급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생산자 또는 공급자 행동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소비자 행동과 생산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가격과 거래량은 변합니까? 그러면 누구의 행동이 바뀌거나 소비자 행동이 변화되거나 생산자 행동이 변화가 되면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하는 거죠? 수요의 변화. 생산자 행동의 변화를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얘는 옳은 지문이에요. 그냥 제가 넣어놨어요. 다 옳은 지문이야, 인문 강의 때는.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은 무엇이옵니까? 봤더니 소비자 행동의 변화, 즉 수요의 변화, 생산자 행동의 변화, 즉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경제를 버려야 된다. 반드시 암기해줘야죠. 자, 그런데 앞이 전부 다 1번과 2번은 소비자 행동의 변화고 3번과 4번은 공급자 행동의 변화인데 소비자 행동이든 공급자 행동이든 요 뒤쪽에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양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랬죠? 양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4가지 규칙을 암기할 때 양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소비가 늘면 거래량은 느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소비 감소니까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고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량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단 가격만 열심히 해줘야죠. 그러면 수요가 늘었습니다. 소비가 늘었습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 소비가 감소합니다. 가격은 떨어지겠죠.
공급이 늘었어요. 그러면 시장의 재화에 공급이 느니까 재화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합니다. 시장의 재화가 재화에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시장의 재화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소비가 늘면 가격은 상승, 소비가 줄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이런 방법이 있었죠. 이게 가장 제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정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수증기 가격은 상승. 수요의 감소가 나오면 수감됐어? 기분 다운, 하락, 가격 하락. 공증 받으라고 귀찮게? 기분 하락. 공감을 줬어? 아이고 기분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이런 방법이라도.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다른 주제 넘어갈게요. 수요가 늘면 소비가 늘었어요. 소비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늡니다. 소비가 줄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넘쳐나는 거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거래는 늘고,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가 시장에 부족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암기해 줘야죠. 자, 두 번째. 네 가지 규칙은 소비자 행동, 생산자 행동 하나하나를 구분한 것인데 현실에는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이 동시에 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령이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이 동시에 바뀝니다. 그럼 요령이 거래량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둘의 행동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게 거래량이에요. 왜? 요게 거래량에 대한 정보잖아요. 요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동시에 증가해? 그러면 소비자도 거래를 늘리고 공급자도 거래를 늘리고 있으니까 거래량은 1000% 늘겠군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소비자죠. 소비자는 거래량을 늘리고 있고 공급자는 거래를 감소시키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거래가 늘지 거래가 줄지 알 수 없어요. 거래량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거래량의 변화는 1000% 감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가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소비가 늘면 가격 상승, 공급이 늘면 가격 하락. 그러니까 한쪽은 가격을 올리고 한쪽은 공급은 가격을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가격은 1000% 상승하겠군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 가격은 1000% 하락이에요. 수요가 감소, 소비가 줄면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게 연습이 돼야죠. 자, 한 번씩 더 하고 끝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증가했군요. 그러면 증가, 거래량은 1000%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다. 가격. 수요가 증가, 공급이 감소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이죠. 가격은 상승. 둘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1000% 상승입니다.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거래량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은 1000% 하락입니다. 수요의 감소, 공급의 감소,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죠.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지 올라갈지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과 생산자 행동이 동시에 변화를 했어요. 그런데 행동의 변화 크기를 제시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니까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이 모두 바뀌었는데 얘는 어떤 단서가 있냐? 이런 단서가 있어요. 크다면, 정확히 말하면 수요의 증가가 크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즉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행동을 변화시켰는데 소비자의 행동이 크다면 누굴 따라가더라? 시장이. 행동이 큰 소비자 쪽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시장이 수요의 증가와 일치되는 거야. 수요의 증가와. 2번은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역시 뭐가 뒤에 붙어 있어요? 크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행동을 찾아야죠. 수요의 감소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럼 소비자 행동을 따라가죠. 그러면 첫 번째 대충 감이 왔어요. 앞에 있는 3번 문제와 지금 이 문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우리 여기는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보여줬지 뒤에 변화가 누가 더 크다 작다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는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를 주면서 누구의 행동이 더 크다를 명시한 경우고 항상 요 4번 유형이 쉬운 거예요. 큰 쪽을 시장이 따라가니까 수요의 증가가 크니까 수요의 증가로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래주면 돼요. 수요의 감소가 크니까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 이래주면 되고 공급의 증가가 크다면 공급의 증가를 따라가니까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 틀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 탄력성과 조합된 내용이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의 측정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